안녕하세요. 문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광주 경찰 흉기 피습 사건. 이 사건에서 경찰이 공포탄 1발, 실탄 2발을 사용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실탄을 사용한 이유는 흉기를 든 용의자가 계속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경찰이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만 남겨두고 끝내기에는 이 사건 속에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경찰 훈련 부족, 여경의 대응 문제, 그리고 실전에서 경찰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까지. 이 모든 것이 총기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단순히 뉴스에서 다룬 것처럼 보지 않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광주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사건. 이날 새벽 3시경 한 여성이 누군가 따라온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용의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결국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 발사되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왜 경찰은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보통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때는 비살상 무기, 즉 테이저건이나 3단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테이저건이 빗나갔고 공포탄을 쏴도 효과가 없자 실탄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왜 테이저건이 빗나갔을까? 운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조준과 사격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한국 경찰의 훈련을 보면 비살상 무기 사용 훈련이 매우 부족합니다. 미국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심지어 직접 전류를 맞아보면서 실전에서 테이저건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체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 경찰은 어떨까요? 테이저건을 실제로 사용할 기회 자체가 적고 훈련에서도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입니다. 즉, 경찰이 테이저건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한 것도 결국 훈련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생깁니다. 경찰 2명이 함께 있었는데 왜 역할이 달랐을까? CCTV를 보면 남경 남자 경찰은 흉기를 든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확보합니다. 반면 여경 여자 경찰은 몸을 숨기고 용의자가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칩니다. 결국 남경이 총을 쏴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경찰이 실전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 왜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을까? 이건 단순히 여경이 대응을 못했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는 여경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가? 여경이 실전에서 이런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우리나라 경찰 체력 기준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경은 팔굽혀펴기 58회를 해야 만점, 여경은 50회만 해도 만점이죠. 이런 차이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서 대응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남녀 평등이 가능할까? 경찰이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남녀 체력 기준도 동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첫째, 경찰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테이저건 사용 실패, 실탄 발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체력 기준을 실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단순히 남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셋째, 공권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결국 위험한 순간에 경찰이 자신을 방어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오겠죠. 공권력은 우리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오늘 경찰이 당한 공격은 내일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고 공권력이 약했다면 과연 우리는 경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경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을 갖춘 경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논의가 계속되어야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문제는 채널이었습니다.